을 하고 작년에 이제 굿잭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굿잭 하면서 이제 이쪽 팀들 많이 만나고 같이 이제 공부로 성장하는 커뮤니티 팀을 많이 만나서 지금 했고 지금 이제 또 하우미스님이 계시는 꿈만사 소속돼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계속 공부로 성장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블로그 지금 조금 이제 시작했지만 제대로 조금 그래도 좀 알고 시작하고 싶어서 하오미스님이 워낙에 또 블로그를 또 저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그래도 좀 이제 한번 들어봐야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글 좀 조금씩 써봐야지 하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성, 감사합니다. 성덕여왕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덕여왕입니다. 저는 하우민수 언니님이랑은 이제 내밭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알게 됐고, 어, 저도 이제 블로그를 안 하고 있다가 저도 조금 시작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사실은 잘하다님이 광고 달았다는 말에 나도 광고 하나 달아보려고 그렇게 신청은 하게 됐는데, 이제 블로그를 그냥 써야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MKYU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블로그도 시작은 좀 일찍 한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른 공부에 밀려가지고 블로그를 신경을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이제 뭐 너무 하루가 다르게 뭐 이렇게 온라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제 또 영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전 또 영상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저기 이제 뭐 네바시도 저도 또 이렇게 칠기인데 네바시에도 있어보고 공부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서로 많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책 읽기로 돌아서게 됐고 또 읽기와 쓰기가 또 이렇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 차에 블로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좀 먼저 분이 성덕여왕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광고도 저도 이 광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도 하고 이러던 차에 인스타그램 하우미스님 3기 모집한다 그래갖고 사실 좀 많이 망설였어요.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그래도 이 양 일단은 저지르자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님 네바시 칠기셨구나. 그때 얘기했는데 아마 내가 잊어버렸을 거야. 꿈마사의 네바시 칠기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연님은 지금 브런치 작가이시기도 하고, 책도 공동 출간 한 권 하고 또 개인 출간 한 권 하신 분이세요. 네, 네, 네. 작가님이세요. 네, 우리 내 마음의 숲님은 블로그 하우 2기인데요. 그죠? 네, 우리 다시 오늘 재방송 듣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아, 저 이제 하우민수님 그 블로그 하는 거 보고서 이 꿈만사에서 활동하는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본받을 게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2기 때 사실은 이 블로그하고 뭐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의 블로그 글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해보니까 인스타하고 블로그 중에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활동을 안 하다가 지금 5월 달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인스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손에 익어지면은 이제 블로그 활동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게 블로그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민수 언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었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다시 그러니까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저도 좀 전략적으로 좀 블로그를 운영해 볼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하고 일기하고 이기는 막 퍼주려고요. 열심히 다들 계속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3기까지 퍼주세요. 진짜. 네, 잠시만요. 음. 아, 저는 블로그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퍼스널 브랜딩보다는 사실은 수익화 블로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 내나,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수익화 블로그에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수익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수익화로 가기에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화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키우기를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란 그럼 무엇인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 우리는 블로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하는 건 웹상에다가 기록하는 거다. 라고 해서 웹로그를 줄여서 블로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는 웹로그구나. 웹상에다가 온라인상에다가 기록하는 게 블로그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블로그가 뭔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검색 엔진 네이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궁금하면 어디다가 검색하시나요, 혹시? 저는 아직은 구글보다는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구글 검색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내 마음의 손님은 구글 검색을 주로 하시는구나. 그죠? 저는 아직도 네이버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그 전에 티스토리 블로그라 그래서 다음 블로그를 좀 작성을 좀 해봤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다 작성을 하면, 구글에서 검색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네이버 그 블로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이렇게 해서 사진은 사이에 한 3줄 정도씩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한 2장? 3장? 나머지는 다 글로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볼 건데, 아직은 네이버 블로그를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고 나서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이버는요, 검색 플랫폼이죠. 검색 플랫폼이에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뭘 볼 때 그냥 뉴스, 연애, 뭐 시사, 상식 이런 것들도 그냥 보실 수도 있지만, 내가 네이버를 오픈한다 라고 하는 거, 검색창에다가 무언가를 내가 적고 나서 찾아보기를 하잖아요. 그 검색창에 넣는 글자를 우리는 키워드라고 할 거고요. 키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 찾는 거, 키워드 잘 고르는 거,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네이버는 그래서 검색 플랫폼이에요. 키워드로 유입되는 네이버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또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죠. 우리 블로그에 광고 달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네이버의 대부분의 그 운영은 광고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들도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포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내 광고를 누군가 클릭했을 때 나에게 수익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에요. 광고라고 하는 건 찾는 사람 많아야 되죠.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죠. 정확한 정보여야 하고 새로운 소식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블로그 글을 포스팅을 해야 한다라는 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아, 블로그 포스팅할 때 그럼 나는 어떤 걸 써야 하지? 많이 찾는 거. 오랜 시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글, 정확한 정보, 새로운 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는 왜 할까? 블로그는 왜 할까? 메인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업 블로그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블로그에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일상 블로그도 많이 사용하고 정보성 블로그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 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가진 상업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그 큰 매출이 있지는 않아서 하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놓는 곳이 있어요. 한 카테고리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지금은 블로그를 위한 블로그 강의를 하지만 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들을 또 리뷰하면서 소개하면서 상업 블로그도 가져갈 거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적으면서 내 글을 쓸 수도 있죠. 일상 쓰면서 내 글을 적으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일상 블로그예요. 나쁘지 않아요. 일상을 적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내 마음이 숲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담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도 또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요즘은 약사분들도 약에 대한 정보 엄청 좀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담, 타로, 뭐 이런 것들, 여행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보성 블로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블로그를 운영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키워드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스케줄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쓰기 연습인데요. 키워드 기획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하면 블로그가 재미없겠죠. 내가 그동안의 경험, 여행 갔다 왔던 거, 핸드폰에 사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또는 정말 쓸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이따가 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 이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돈내산이나 내가 체험했던 물건들 있죠. 집에 활용하고 있는 물건들, 또 아니면 왜 슈퍼에서 사가지고 온 그때 유부초밥도 제가 이렇게 포장지도 찍고 만드는 것도 찍고 해서 유부초밥도 내손내산 저 솔직 리뷰를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글들은 무궁무진한데 그 키워드 기획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아, 나 이거 한번 써볼까? 아, 그런 책도 괜찮아요. 책 리뷰도 좋아요. 책 리뷰도 좋고요. 일상생활도 좋고요. 그냥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처음부터 잡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엔 사실 잡블로그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하지 않고 이것저것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계속 써보니까 한 30개 이상, 50개 이상, 야, 이 분야로는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 나의 메인 주제가 결정돼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 이거 여행 쓰기로 했는데 여행 맨날 못 가 가지고 여행 못 쓰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쓰세요.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면 쓸 게 없다면 집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이건 써보니까 정말 괜찮아서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책상 위에다 사진 찍고 올려보는 거예요. 또는 그동안에 읽었던 우리 책 너무 많이 읽잖아요. 그죠? 책 많이 읽으시니까 책 읽고 난 것도 책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고요. 쓸 게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쓸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푹만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제목을 적다 보면.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포스팅 하고 싶은 내용의 키워드. 나 이거, 이 책 포스팅 해야지. 이 물건 포스팅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웠는데, 그 자녀 교육했던 거에 대해서 쓰고 싶다. 쓰셔도 돼요. 또,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도 쓰셔도 돼요. 네. 어, 근데 지나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았는데 안 좋아서 안 좋은 거로 끝나면 읽는 사람이 별로일 거잖아. 그쵸? 물론 그런 글은 사실 검색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검색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일기를 검색해서 보진 않을 거잖아요. 이웃들은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보, 찾는 사람이 많은 그런 정보성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일상생활을 적으면서도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상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키워드 10개씩 적어서 내일, 키워드 10개 적어서 내일 몇 시까지 할까요? 키워드 10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숙제예요. 과제가 금방 나가요. 해서 10개 적어서 나 이거 포스팅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 한번 10개 제목만 적어 볼 거고요. 그렇게 해야 꾸준한 글쓰기를 위한 준비가 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신사임당님이신가? 그분이 얘기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한 달치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언제 찍고 언제 편집해서 언제 올린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도 어, 쫓기듯이 하면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챌린지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잠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케줄링. 하루 중에 이 시간은 내가 정말 포스팅 할 거야.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오는 시간, 아이들 뭐 숙제 봐주는 시간, 뭐 이렇게 나 출근하는 시간, 이런 게 하루 중에 루틴으로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쓰는 날짜가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링 시간을 한번 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 글 쓰는 거 너무 못하겠는데, 블로그는 중간중간 글 들어가잖아. 인스타그램은 사진에다 글 몇 줄만 적으면 되는데, 그쵸? 글쓰기 연습이 어렵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을 추론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이렇게 포스트잇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포스트잇이 있는데 누군가가 포스트잇을 검색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포스트잇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은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색깔이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 장수를 다 세어볼 수는 없겠지만 높이는 몇 미리 정도 되고 길이는 몇 미리 정도 돼요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책에다 붙여 놓았을 때 요러요러한 모형으로 붙여질 수 있고 해서 이 포스트는 그리고 다이소에 가면 있고요. 다이소에 가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포스트를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거를 왜 궁금해하는지, 왜 검색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글을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게 지금 줄자가 또 있네요. 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 그
이케아에서 1,5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럼 줄자를 검색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 거가 포스팅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이 줄자는 이케아에서 샀는데요. 높이는 얼마 되고 크기에 대한 제품은 사이즈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황색을 이렇게 내리면 이 줄자를 쭉 뺀 다음에 그 정도 돼요. 이 줄자는 50m 줄자인데요. 인치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쭉 넣으면 집어넣어져요.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써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듯이 이야기해 주듯이 그 정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얼마에 샀는데요. 참 편리하게 손에 딱 쥐어지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찍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 제품을 정말 구매할 수 있게 또는 뭔가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느낌이었다라고 써주신다면 책에 대해서도 이거 나도 참 읽어보고 싶다. 안 그래도 읽어보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이렇게 잘 써주셨네요 하고 글을 남기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키워드 기획, 스케줄링, 글쓰기 연습은 딴 거 없다. 말하듯이 쓴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대화체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누군가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숲님이 제 앞에 있어요. 내 마음의 숲님 줄자 검색하고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 줄자를요 구매했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요. 한 자가 없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한 2마디 반 정도 되고요.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쫙 눌러주면 그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앞에 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적어주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여행 갔을 때도 맛집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글쓰기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 잠깐만요. 요래조래님이 블로그 수업이 없냐고 얘기하네요. 블로그 3기 방으로 입장해 주셔야 해요. 라고 일단 보내보고요. 오늘은 줌 주소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들어오시고 싶으신가 봐요. 잠깐만요. 네, 보내드렸어요. 요렇게 요 정도는 그래도 나 이제 블로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나는 블로거야 라고 얘기했고 우리 아들이 따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 이러면 엄마 블로거잖아 이러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글을 쓰고 포스팅을 발행하는 건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엄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야. 그래서 창작자야. 그리고 네이버에서 블로거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팅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크리에이터예요. 왜 인스타그램하고 막 이런 데 가보면 프로필에 동영상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지? 막 이랬는데 저 생각해 보니까 크리에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블로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블로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블로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번, 2번, 3번, 큰 3번까지 있고 소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1대1 코칭 할 때 한 번씩 다들 본인 거 들어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일단 잘 들어주세요. 그때 못 들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블로그 설정. 자, 제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 블로그는
블로그 이름이 리치 언니 도전기예요. 블로그 명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앞에 프롤로그 블로그도 있고 블로그 팁, 맛집, 방송, 하우민수의 일상에서 여기에도 지금 메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뭔가 블로그에 대한 게 막 한 5개씩 세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때? 라고 하는 글들도 3개씩 세 줄이 들어 있습니다. 맛집도 3개씩 세 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어때요? 제 블로그는 블로그에 대한 팁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긴 하나요? 그죠? 네, 블로그에 대한 팁을 주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아, 제품도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 맛집도 리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브랜딩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나는 그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여기 프로필 사진이 3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조금 번잡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거 엄청 해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우민수 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주황색으로 경제적 돕니까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뒷단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코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HTML이라던가 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뒷단에서 뭔가 조작을 해야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야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또는 백조가 밑에서 막 물을 막 저어야 위에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것처럼 블로그가 이렇게 보여주려면 블로그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뒷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뒷단은 어디 있냐? 여기에 보면 내 메뉴에 가보면 글쓰기, 관리, 통계, 스킨 변경,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관리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관리에 들어가면 내 블로그를 표면을 어떻게 꾸며줄 건지가 여기 관리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네이버 블로그 관리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그리고 전체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볼게요. 기본 설정이 있고요. 꾸미기 설정을 누르니까 이런 메뉴가 나와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클릭하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 이런 게 있구나. 내 블로그 통계를 클릭하니까 내 블로그에 대한 통계 페이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하니까 앞에 있던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모두 나오는 전체 보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 설정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기본 설정에서 블로그 정보가 맨 앞에 나오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면 내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내 블로그 주소 모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자, 그런데 저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OMS0088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에서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 줬어요. 네이버 아이디로. 그래서 한 번 변경 갈 수 있대요. 근데 아직 변경 안 할 거고요, 저는.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 블로그 생성할 때 내 네이버 아이디 말고 블로그 아이디도 뭐로 할 거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아이디는 OMS0088이지만 블로그 주소는 하우민수 언니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저는 일단 아직은 요걸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 명에다가 제가 리치 언니 도전기라고 썼더니 제 블로그에 이렇게 타이틀이 보여지죠. 아, 블로그명 여기다가 쓰면 여기에 보여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리치 언니 도전기가 아니라 하우민수 언니라고 쓰면 여기에 하우민수 언니라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블로그 명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블로그 명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
주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상으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해서 뭐 그냥 하우민수 언니의 블로그 이렇게는 지금 만약에 되어 있다면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내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간판이라고 하시면 돼요. 간판에 내걸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그럼 날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아, 저는 하우민수 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니가 알려줄게라는 카테고리 때문에 언니 자를 붙이기는 했는데 하우민수라고 불러도 되고 하우민수 언니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저는 일단 하우민수 언니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사실은 한글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제가 영어가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를 불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명이나 별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을 따라서 지어주면 좋겠고요. 블로그명 같은 경우에 지을 때는 여기에 네이버 첫 번째 페이지에 블로그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별명 아이디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많으면 좀 찾는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민수 언니라고 검색하면 한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럼 찾기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요래조래 언니도 요래조래 홈쿡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이름 찾기 쉬운 거죠. 그런데 뭐 메일이라면 메일이라고 별명이다 아이디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도 누군가가 찾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바로 이것도 되게 많죠.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사진이라도 올려주면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또 한글로 적어주면 찾아오기 쉬운 것처럼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찾아오기 쉽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여기서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죠. 검색해 보시고 잘 적어 주셔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개글은 여기다가 이만큼 블라블라블라 적어 놨더니 여기 프로필 사진 아래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블로그의 주제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내 블로그의 주제는 아래로 꺽쇠 클릭해서 문학 책인지, 음악인지, 공연인지, 반려동물인지, 좋을 이미지인지 여기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도 여기 등록하셔가지고 얼굴 아니라도 되고요. 나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도 괜찮고요. 영상도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 만드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거나 제 블로그 포스팅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요걸로 등록을 했는데 모바일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블로그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단 키워드 10개 먼저 과제 내드릴 거고요. 저랑 1대1 코칭할 때 블로그명이나 별명, 요런 것들, 무엇으로 할지, 바꿀지, 그대로 유지할지, 요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필 정보인데요. 프로필 정보는 저는 지금 제 이름하고 성별이 있는데 일단 비공개로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서체 설정인데요. 기본 서체는 저는 나눔 명조로 해 놓았는데 이 위에 있는 기본 서체,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바른 고딕, 나눔 스퀘어 요 정도까지는 좀 반듯한 이미지. 그래서 정보성을 주거나 아니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시작해, 우리 딸 손글씨 이런 것들은 여행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그 좀 경쾌하게 글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서체는 저는 나눔 명조를 해 놓았고요.
글자 크기는 19로 해서 조금 크게 해놨어요. 블로그를 핸드폰이나 아니면 PC에서 열었을 때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큰 글씨로 해서 조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행간, 글자와 글자 사이는 180%로 해놓았고요. 정렬은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중앙 정렬, 우측 정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끝 정렬로 해 놓았습니다. 양끝 정렬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쓰면 돼요. 끝까지 가면 밑으로 내려오고 끝까지 가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행, 맛집, 요리 이런 것들은 중앙 정렬도 괜찮아요. 중앙 정렬도 괜찮아서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설정에서는 요만큼만 볼 거예요. 요 밑에는 아직 안 볼 건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 또 팁이 있는데요. 블로그 이용 팁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요 블로그 이용 팁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가 블로그를 위한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로그에 대한 소식들을 적어 놓는 글들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블로그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가 여기 있구나. 블로그를 이용하는데 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씩 클릭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갈 건데요. 꾸미기 설정에서는 스킨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해야 되고요. 세부 디자인 설정까지는 오늘 안 들어갈 건데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이나 타이틀 꾸미기, 글, 댓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리고 퍼나스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가장 꾸미기 설정에서 중요한 건 스킨을 선택하는 것과 레이아웃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스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거. 요런 거. 아, 타이틀은 여기에 있고, 머리글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네. 아, 그리고 이상하다. 왼쪽에 이렇게 프로필이 안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블로그 눌렀을 때도 블로그 C가 있고 공지가 있고 전체 보기가 15줄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쓴 글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킨은 본인이 맞는 거 하시면 돼요. 뭐 요런 감성이 좋다 하면 요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 요거 예쁘네. 솜사탕도 예쁘네 하면 요걸로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제 거를 솜사탕으로 이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보여진대요. 그래서 바로 적용할 거야, 변경할 거야,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9페이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킨들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스킨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홈페이지형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타이틀하고 막 이렇게 다 바꿔요. 그래서 그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로 링크도 만들고 해서 내 걸 내 맘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 사람을 좀 보고 있거든요. 쭈니덕이라고 하는, 쭈니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지금 블로그를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뷰티 눌러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이 안에다 걸어 놓고 유튜브, 인스타, 그다음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하나하나 클릭했을 때 뭔가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걸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배워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요 지금 요 그냥 요거를 스킨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 스킨 선택에 대한 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레이아웃 설정인데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대문은 만들었어. 대문을 일단 만들었는데 내 블로그 안에 안방은 어디다 놓을 건지, 중간방은 어디다 놓을 건지, 또 요런 건 어디다 놓을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1단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하나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한 칸 있고 두 칸 있죠. 그래서 얘는 2단 레이아웃. 2단 레이아웃이 4개가 있고요. 얘는 그럼 3단 레이아웃이겠죠. 1개, 2개, 3개. 옆으로 1개, 2개, 3개.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얘는 3단 레이아웃인데 3단 레이아웃은 6개나 있어요. 그리고 1단 레이아웃은 2개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대부분은 사실은 2단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써요. 옆에다가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자기소개, 뭐, 카테고리, 이웃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2단 레이아웃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1단 레이아웃을 쓰는 건, 내 글이 전체적으로 좀 넓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레이아웃을 쓰면서, 프로필 영역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밑으로 가져가는 편이에요. 나는 요런 것보다는 글이 더 우선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일단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정렬을 중앙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 영역은 보통으로 해주신 거랑 넓게 한 거랑 조금 다르죠. 밑에 있는 그 메뉴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보통으로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사실 저는 PC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모바일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 영역을 보통으로 해놓으면 모바일에서도 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자,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은 있어야 되고요. 그죠? 타이틀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리티 언니 도전기 있어야 하고 카테고리 있을 건데 펼쳐져 있을 거야? 접기 할 거야? 접기 한번 해볼까요? 펼치기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블로그가 아직 이웃이 많지 않고 글이 많지 않아서 내 블로그가 휑해 보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위젯 설정에서 이웃 커넥터 그 다음에 여기 뭐 콩 저금통 달력 지도 서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글이 점점 쌓이면서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내 블로그가 좀 깔끔하게 내 글이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이틀과 카테고리,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 사업자 정보, 아까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상거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요거 작성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제 거는 어디에 있냐면, 블로그로 볼게요. 밑에 있어. 있는데 보면, 이건 누가 또 챗 GPT를 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아까 했네요. 여기 사업자 정보를 거기서 설정하면, 여기서 사업자 정보를 물음표 누른 데서 여기서 설정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사업자 정보가 다 보여요. 제가 이거를 해놨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전화번호도 집 주소도 다 있는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랑 전부 다 고객에게 노출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블로그를 사업자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자 정보를 여기를 체크해 가지고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상호 이름, 대표자 이름, 주소 어떤 거 다 적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CCL 체크해 줬고요. CCL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링블 체험단,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내가 위젯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사용한 다음에 미리 보기 눌러보시고 이 정도면 되겠나 라고 한번 보신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이제 레이아웃까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꾸미기 설정에서 사이트 꾸미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개인 취향대로 옮기시면 돼요. 사이트 꾸미기를 클릭하면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고딕으로 이 글자체가 바른 고딕으로 할 건지 다른 글자체로 할 건지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이즈도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50이 제일 큰 사이즈였네요. 좀 더 작게 크게 이렇게 변경하고요. 글자 색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점 9개 같은 거 보이시나요? 9개 같은 거 중에서 나는 가운데 왼쪽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 중간에 보여주면 좋겠는데? 중간 보여주기. 아니면 오른쪽 보여주기. 아니면 위에 보여주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타이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역 높이는 이 지금 빨간 틀거리 있잖아요. 그 빨간 틀거리를 이렇게 길게 하면 두 개가 보여지죠. 원래 한 개의 그림이었는데 두 개가 보여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그냥 요 정도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컬러로 해서 그냥 색깔별로도 해주셔도 돼요. 색깔별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 스타일에서 맞는 걸로 해주셔도 좋아요. 스타일에서 맞는 걸로 요거는 안 된다네요. 아까 거 어디 갔지? 나 아까 했던 거 어디 갔죠? 어떤 거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닌데 못 찾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스타일을 갖다가 체크하셔도 되고 컬러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직접 등록하셔도 되는데 직접 등록하는 거 가로가 773에서 966 픽셀까지 세로는 50에서 600 픽셀까지 해서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사이즈 정해가지고 만들어서 파일 등록하면 직접 등록도 가능해요. 제 거는 이따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용 눌러보고 취소 누르고 나오면 안 바뀌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안 바뀌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관리에 가서 지금 이제 꾸미기 설정에서 타이틀 꾸미기까지 했고요. 글이나 댓글 스타일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내 방을, 내 블로그라고 하는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메뉴 글 동영상 관리인데요. 여기에서 상단 메뉴 설정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상단 메뉴를 여기 지정할 수 있도록 나와요. 요 위에 거 보지 말고 요 아래 거 먼저 볼게요. 상단 메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저는 언니가 알려줄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블로그 팁이 있고요. 이거 어때서 상품 리뷰가 있고요. 하우민수의 일상에서 일상과 강의가 있고 리뷰는 도서, 맛집, 방송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블로그 팁, 맛집, 방송, 하우민수의 일상만 보여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요 위에 적용돼요. 여기 지금 블로그 팁, 블로그, 맛집, 방송, 하우민수 일상은 여기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빨간 거 X표 누르면 다 없어질 수 있겠죠. 안 없어지나요? 실시간 아닌가요? 그러면 플로글로그하고 블로그만 남아있고 요거는 없어져야지 정상이고요. 제 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어때? 또 선택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맛집 보여주고요. 일상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도 있어요.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끌려와서 상단 메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됐고요. 요 상단 메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또 요 위에 있어요. 메뉴 사용 관리.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프롤로그로 사용할 수 있고 블로그는 당연히 필수로 되어 있으면서 대표 메뉴가 블로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그러면 제 거를 프롤로그는 사용할 건데 블로그를 대표 메뉴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져요. 블로그를 대표 메뉴로 했더니 블로그를 대표 메뉴로 했을 때는 이렇게 글이 보여지고 공지가 보여지고 최근 글이 보여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는 목록을 보고 제목을 보고 여기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 글을 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해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블로그로 했을 때랑 프롤로그로 했을 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어떨 땐 블로그고 어떨 땐 블로그로 해 어떨 땐 프롤로그로 해? 궁금하잖아요. 블로그로 할 때는 내가 아직 글이 많지 않을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블로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글이 첫 번째 최근 글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글을 쌓다 보니까 이제 나는 블로그 팁을 좀 위에다 쫙 놓고 맛집도 놓고 또 아까 이렇게 리뷰도 놓고 이러면서 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정체성이 이제 보여지면 그때는 이제 프롤로그로 대표 메뉴를 해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다 안 보여지잖아요. 카테고리 다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다 카테고리 다 안 보여지죠. 왜요? 블로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검색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키워드로 들어오는 건데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여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는 게 프롤로그에 보여질 만큼의 글이 쌓이면 프롤로그로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도 아까 쭈니덕 엄청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미 미용 패션 업계 이분도 이렇게 프롤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패션 메인도 있고 성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형태로 나 원래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37,000명 50,000명씩 다녀가시는 분이세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람 거 보면서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GIF를 대표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 이제. 이제 GIF를 이제 대표, 그 앞에,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드는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요렇게 똑같은 틀 안에 어떤 제품에 대한, 미용의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미용, 뷰티 인플루언서야. 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보이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 공부하시면서 화장품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와 블로그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래조래 언니 그 블로그를 요래조래 언니도 블로그 보시면 카테고리 보면 엄마의 일상에 북클럽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요래조래 홈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엄마의 시골 밥상이기 때문에 독서 이런 거 아직 안 봐도 돼.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식만 보면 돼. 라고 해서
음식 사진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손맛김치 반찬 종류, 국물 요리. 이렇게 해서 요즘 2줄인데요. 요거 지금 메뉴 늘어났으면 줄 늘리셔도 돼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쓴 포스팅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보여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는 그럼 블로그로 그냥 했을 때는 목록이 나오고 최근 글로 나와서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프롤로그 같은 경우 여기서 블로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 설정 페이지에서 지금은 봤고 블로그 페이지를 먼저 가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죠. 페이지당 글은 1개로만 설정해라. 페이지당 글은 이거는 제가 이 프렌드에서도 얘기하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바뀌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제 얘기를 다 못 들으신 거죠.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최근 글이 지금 있잖아요. 요 전자책 무료 배포가 있어서 요 첫 번째 그 글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하나로 끝났어. 여기서 끝났죠. 그런데 여기다가 3개, 5개, 10개로 하면 이 위에 있는 목록에서 3개가 나란히 있어요. 5개로 책정하면 5개의 포스팅이 나란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페이지 뷰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는 지수,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 중에 하나가 페이지 뷰 점수인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1개로 설정했는데 1개를 읽고 가면 1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3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3개를 다 읽고 가야 1점이에요. 1개만 가도 읽고 가도 1점인데 괜히 3개 설정해 놓고 3개 다 안 보고 가면 속상하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이지당 글은 반드시 1개로 하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블로그 점수 지수 나 신경 안 쓸 거야. 난 3개 할 거야. 5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패션. 왜 성덕여왕님이 뭘 확인하라고 하지? 성덕여왕 어디 가셨지? 음. 패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반바지를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바지 다 봤어.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다 봤는데 그 밑에 또 딸려서 반바지에 맞는 운동화 아니면 모자, 티셔츠 이런 것들 같이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페이지당 글을 3개나 5개로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걸 다 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노출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3개나 5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1개로 하기. 우린 1개로 하기로 약속해요. 네, 1개로 하기.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엄청 중요하죠. 그동안에 제가 아까 드림가이드님이 글씨 쓰다가 팔 어깨랑 막 너무 아팠다고 하셨는데 저도 MKY로 들어서 공부하면서 그냥 듣고 가긴 되게 어색하고 애매하고 노트 정리를 했어요. 아주 얇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그런 노트를 갖다가 노트에도 막 적었는데 사실은 MKY도 그렇고 온라인 강의가 노트 정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캡처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화면까지 막 글자로 적었었어요. 손은 손대로 아프고 노트는 쌓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김딱 과제 아니 딱김딱 강의도 정리를 했었는데 자물쇠 걸어놨죠. 비공개로. 이거 왜 강의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의 들었던 거는 자물쇠 걸어놓고 과제는 봐도 되니까 과제는 그냥 오픈해놓고
이런 식으로 MKY 숙제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얘네가 다 지나간 거라서 전부 다 거진 오픈 안 해놓고 있고요. 저도 작년 7월 때부터 사실은 블로그를 다시 하면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카테고리는 최대 한 3개 정도까지가 좋아요. 아, 왜요? 저는 욕망 많아서 4개도 하고 5개도 하고 싶은데요. 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방은 똑같이 30평짜리 방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방을 한 칸 한 칸 막 나눠가지고, 3개로 쓸래, 5개로 쓸래.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방이 3개로 큼직큼직하게 방을 써도 그 안에다 서랍장 넣으면 되잖아.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 저 지금 언니가 알려줄게라는 카테고리 안에 블로그 팁이랑 막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었는데 블로그 팁만 따로 뺐어요. 나는 블로그 강사니까 블로그 팁은 따로 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언니가 알려줄게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른 글들도 있는데 블로그 팁도 따로 빼놓았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 다른 짐들이 있으면 블로그 팁이라고 하는 서랍장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우민수의 일상에다 강의를 넣어봤고요. 리뷰라고 하는 거에 도서 맛집 방송을 하나하나 넣었어요. 리뷰라고 하는 방 안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그렇다면 큰 카테고리는 3개여도 상관없어요.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내 카테고리가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하시면 정리하셔야 하고요. 또 아래로 내릴 건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 추가할 때, 큰 카테고리 추가할 때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죠. 자, 자기 카테고리 지금 게시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여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행을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죠. 국내 여행도 있을 수 있고요. 국내 여행, 또 여행 클릭한 다음에 하나 더 해야 해외여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외여행 한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하면 2차 분류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카테고리 만드는 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내 여행, 해외여행, 나 해외여행 잘 안 가는데 그러면 해외여행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국내 여행으로 하는 거지. 나는 국내 여행을 주로 가. 국내 여행 갈 거야. 그럼 국내 여행 밑에 또 국내 여행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는 경기도,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부산 이렇게 해서 국내 여행이지만 도로 나눠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훨씬 더 세분화될 수 있고 큰 카테고리는 하나만 갈 수 있죠. 우리 요래조래 언니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엄마의 시골 밥상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큰 방 안에 메인 요리, 손맛김치, 한 그릇, 밥그릇, 후루룩 국물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요리는 다 여기서만 있고 요리만 다 봐도 되고 일상은 일상대로 내 일상을 기록하시면 돼요. 여기 리뷰도 있네요. 리뷰도 식품 리뷰와 상품 리뷰로 나누셨어요. 엄마의 시골 밥상에서 엄마가 하는 거기 때문에. MKY 과정은 이제 여기다 하셨는데 좀 아래로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카테고리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카테고리를 잘 적어 놓아야 또 그 프롤로그형으로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건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하셔도 되는데 혹시 내용이 있는 거는 삭제하지 마셔요.
그거는 숨김 처리, 숨김 처리, 비공개 처리하거나 또는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예전 거 삭제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놔서 좀 손 안 가게 창고처럼 좀 해놨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구분선 추가가 있는데 구분선 같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구분선을 넣고 싶은 메뉴 위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구분선 추가를 누르면 그 바로 밑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네, 이렇게 생기고요. 저는 하나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위에다가 중점을 두고 요 방을 내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하면 구분선 정도는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함께 공유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끔 보면 무료로 무료 강의 해줘요. 무료로 책자 나눠줘요. 이런 거 네 블로그에다 갖다 공유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하나 공유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카테고리 하나를 함께 공유방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공유방에다 넣으시면 돼요. 내 카테고리, 내 방에다가 나 정리 다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낀 거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건 엄청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설정할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꼼꼼하게 시간이 좀 가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언니가 알려줄게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언니가 알려줄게가 나왔죠. 그러면 글 옆에 개수 표시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안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로 안에 몇 개의 글이 있는 게 표시가 되고요. 공개할래, 비공개할래? 공개할래. 그럼 이 카테고리는 주제 분류가 뭐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형으로 할 거야? 앨범형으로 할 거야? 나 앨범형으로. 아까처럼 앨범형으로. 블로그형으로 하면 이렇게 보여지니까 앨범형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썸네일은 정방향으로 할 거야? 원본 비율로 하니까 큰 썸네일, 작은 썸네일, 가로 긴 거, 그게 다 막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할 거야. 라고 해주고, 카테고리는 펼쳐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주제 분류 선택하고 하나하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어때는 상품 리뷰고요. 하우민수의 일상은 일상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리뷰 같은 경우에는 도서는 문학책이었고요. 맛집은 맛집, 방송은 방송.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내 블로그에 적용이 되어요. 조금 여기서 시간 걸려요.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근데 나 이제, 글 좀 있고, 카테고리 정리도 좀 됐어. 나 이제 프롤로그로 보여주고 싶어. 나도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프롤로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 사용 중인데요. 글을 강조할래? 이미지 강조할래? 우리 이미지 강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강조에다가 파랗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목록이 필수. 그래서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앞에 뜬 창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요거 보여요? 카테고리 설정하기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변경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더 뜨는데요. 창이 하나 더 뜨는데 내 카테고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여줄 거를 확인 버튼 누르고 나서 여기 아래로 꺽쇠를 클릭하면 세 줄까지만 보여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클릭해서 어떤 걸 보여줄 거야? 나 이거 어때 보여줄 거야? 상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클릭한 다음에 세 줄. 그 다음에 맛집도 클릭한 다음에 몇 줄 보여줄래? 6줄.
얘 6줄까지 보여줄 수 있네. 잠깐만요. 저 3줄이잖아요. 그죠? 6줄까지 내가 그게 글이 되나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용해봐. 됐네. 아, 6줄이 이렇게 보여지네. 너무 길다, 그죠? 좀 길지 않나?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한 3줄 정도만. 3줄 정도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3줄 정도, 보여줄게.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래조래 언니 거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롤로그로 보면 맨 아래 게 요게 한 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요거 수정하셔요. 요거 수정하셔가지고 밑에 더 보여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메뉴에서 프롤로그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강조해서 변경할 거예요. 요거는 1대1로 코칭하는 시간에 같이 해볼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내 블로그 통계는요. 내 블로그 통계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 거 오늘 305개 조회수가 나왔네요. 한택식물원 갔다 온 게 좀 많았네요. 저는 글을 올리고 나면 통계 페이지를 늘 봐요. 아, 이렇게 쭈니덕님 같지만 하루에 막 몇만 명씩, 3만 명씩, 막 5만 명씩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봐야 돼. 신경 쓰고 봐야 돼.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뭐가 좀 많이 왔다 갔는지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유입 경로도 한 번씩 보세요. 온달 해물국으로 이렇게 1.9가 들어와, 1.91%가 들어왔네요. 네이버 모바일 PC, 그다음에 요런 거, 뷰 검색으로도 들어오고, 플레이 모바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유입 경로마다, 이런 어떠한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페이지인데, 나중에 설명 한번 할게요. 음. 자, 여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통계 페이지는 내가 글을 올리고 나면, 아, 나 찾아준 사람이 얼마나 있지?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스타도 가서 우리가 하트라도 계속 누르는 것처럼, 누가 들어왔지?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통계 페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블로그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되게 시간이 오래 갔죠?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1대1 코칭할 때 한 번씩 할 거니까 지금 다 이해 안 됐어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눌러봐야 돼요. 이런 거 방마다 우리가 이사 처음 왔어. 그래서 막 방마다 안방에는 침대랑 장롱을 놓고 뭐 서랍장에 뭐 속옷을 놓고 양말을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정리 안 하면 정리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가구도 좀 계절 되면 가구도 좀 바꿔보고 막 이러잖아요. 위치도 바꿔보고 하는 것처럼 블로그도 내 마음에 들게 이것저것 눌러보고 바꿔보는 거 되게 강조드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까지 다 마쳤으면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 그죠? 드디어 이제 글을 써야 돼. 자, 글을 써야 되는데 블로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를 쓰는 블로거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창작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왜? 잘할 수 있게 엄청 지원을 해줘요. 왜요? 우리가 글을 쓰지 않으면 네이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상생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갑이야. 너넨 을이잖아.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글 써. 이렇게 하지 않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충분하게 본인의 역량을 다 해서 정말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쓸 수 있도록 각종 툴이랑 못 같은 거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글쓰기 툴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내 블로그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많이 열려 있어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이제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들어가죠. 다양한 건 도와지고 나는 뭘 써야 할까요? 그죠? 글 쓰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글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모먼트 글감 템플릿, 요거를 좀, 활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메뉴들을 좀 활용해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데,
글감을 먼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 사진이 없어도 글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건 이 글감에서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딸기. 딸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지금 당장 딸기는 없는데 딸기가 비타민C가 많고 먹으면 뭐 새콤달콤 맛있고 뭐 이래. 그런데 딸기는 없어. 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은데. 그러면 요렇게 사진을 선택해서 돋보기를 눌러주면 딸기가 나와요. 각종 딸기가 나와. 여기서 선택할 건 뭐냐면 방향 체크해서 가로 방향이 좀 좋겠죠. 라이센스 체크해서 무료만 보면 좋겠죠. 유료를 해봤더니 비싸진 않더라고요. 30원, 50원 막 이래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결제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무료로만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딸기 사진을 갖다 쓰면 돼.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되고 또 다시 글감에서 딸기 이것도 써볼래. 그럼 딸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딸기 현응서부터 우리 집은 딸기 농사를 져요. 딸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글감, 모먼트, 템플릿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걸 사용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출처를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언스플래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얘네가 쓰라고 제공하는 거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사진을 클릭하면 대표로 썼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 대표 클릭하시면 되고요. 쓰레기통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 저는 어떨 때 여기서 글감에서 많이 쓰냐 하면 책을 읽고 나서 리뷰 쓸 때는 사실 사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좀 쓰는 편이고요. 책을 클릭하면 이제 딸기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무슨 책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나의 느낀 점을 적어본다 이렇게 제목 적을 때 세이노를 그냥 어디서 내 거 찍은 사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찍은 사진보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은 그 밑에다가 넣어요. 또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다 보니까 반성을 많이 하래. 그러면 사진에서 반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게 반성으로 나오네요. 조금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산책 같은 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산책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루에 할 일상을 산책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산책이라고 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산책 하나 넣어주는 거죠. 추가해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거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 글의 내용과 책의 내용과 맞는 사진을 중간중간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과 사진이 조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읽는 사람이 글만 잔뜩 써놨을 때는 읽다가 나가요. 그죠? 그런데 글, 사진 넣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가독성이 좋다. 사람이 머물면서 읽고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 여기서 책 골라서 이거 세이노의 가르침 여기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세이노의 가르침을 검색해서 책을 구매하려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뷰 탭에서 여기 지금 보면 리뷰에서 내 리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 내 블로그로 유입되는 그런 것도 그런 효과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악인론 썼는데 그분은 악인론을 그 사람이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맞다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를 봤어. 이건 산책이라는 영화 아니고 요즘 영화가 뭐가 있어요? 요즘 영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영화. 내가 영화를 보고 와서 그걸 리뷰할 거야. 요 드림이라는 거 있네요. 드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드림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 그러면 영화도 여기다 줘요. 이거 갖다 놓고 내가 갔다 온 그 느낌을 적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저 TV 잘 보거든요. TV 드라마도 포스팅 한 번씩 하는데 TV 클릭했더니 드림 말고 그냥 TV 클릭했더니 요즘 유행하는 거 전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요. 나쁜 엄마 엄청 재밌고요. 그다음 남만 나타나 아직 안 봐. 진짜가 나타났다. 닥터 찬영 이런 거 봐요. 그러면 요거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 포스팅 하시면 나쁜 엄마를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나쁜 엄마에 대한 포스팅이 뷰탭에서 보여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뷰탭. 그래서 여기서 보여질 수 있다. 뷰탭이라고 하는 건 블로그랑 카페에 있는 글들을 검색해서 볼 때 뷰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블로그였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엄마를 내가 쓸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진짜로 템플릿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동영상 템플릿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시지 않으실까요? 캡컷이나 이런 데 가면 템플릿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내 사진만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블로그도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 왔는데 쓰고 싶어.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 여행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을 바꿔요. 한택식물원에 다녀왔어요. 뭐 이렇게 제목을 적어요.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로 블로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 또 가볼 만한 곳이어요. 뭐 이러면서 여기다가 만 가지의 나무와 풀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글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네, 요거 이렇게 싹 지우고 점심 먹고 출발해서 집에서 40분 정도 걸려서 한택식물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은 요 템플릿에 들어가는 사진은 이렇게 클릭하면 요거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야 돼. 얘네는 템플릿이라 4개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한 번 클릭하면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4개가 묶여 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요 사진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요 사진은 위에 있는 사진 요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진 클릭했을 때 사진 클릭해 가지고 내 핸드폰 내 PC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클릭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족발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드림 가이드는 지금 어떻게 배고프겠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처음에 클릭했을 때 보면 이거 새로 생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블로그 하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요건 편집하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낮게로 보여줄래? 그룹을 해제할래? 요거는 그룹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룹 해제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룹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처럼 보여주고 싶어. 사진이 많을 때. 제가 요즘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현택식물원 갔다 온 것도 오늘 슬라이드 엄청 보여줬는데 슬라이드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 사진들이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줘요. 옆으로.
여기 이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난주에 저는, 요거 SNS 해서 네이버 마이박스만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이게 되더라고요. 템플릿에서 가져와가. 그렇게 해서 사진이 되게 많을 때는 막 늘어놓는 것보다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런 거 그냥 구분선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제목 적고 사진 넣고, 제목 적고 사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갔다 온 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 이거보다 사진 많은데 그 다음은 사진 어떻게 넣어요? 사진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위에는 사진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쵸?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안 넣고 싶어. 그러면 템플릿을 클릭했을 때 부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천 템플릿 옆에 부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는 사진을 좀 요렇게 넣고 싶은데 라고 하면 요걸 가져다가 클릭한 다음에 사진 바꾸시면 돼요. 2번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 사진으로 해서,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사진이나 막 가져올까 봐. 이렇게 해서 사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또 사진 되게 많은데 라고 하시면 요것도 좋아요. 요런 것들도. 요것도 해서 사진 하나하나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거는 사진에 대한 제목이니까 요런 거는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녀오니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활용하면 내가 사진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설명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한번 써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진만 있는 게 아니죠. 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은 동영상에서 가지고 오시는데, 동영상 추가를 누르면 PC에 있는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고요.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인데, 저는 이걸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전부터 사용했는데요. 사진을 가지고 올 때도 그냥 사진을 가지고 여기서 PC에 저장된 걸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SNS 사진을 클릭하면 네이버 마이박스라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던 클라우드에서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스토리를 클릭하니까 그 제가 갔던 날짜에 그 날짜에 제공되는 사진들 그대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현택식물원 갔다 온 사진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10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첨부하기 누를 건데, 얘도 첨부할 때 개별로 올릴 거야, 콜라주로 올릴 거야, 슬라이드로 올릴 거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는 슬라이드로 올릴 거야 라고 했더니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 있게 하는 사진을 선택했고요. 영상도 여기서 동영상 클릭했을 때 동영상 추가를 누르면 PC에 있는 동영상이 뭔가가 올라가겠죠. 뭘 해놨나 봐요. 뭔지 모르겠네. 2021년도에 해놨네. 이런 영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갖다가 열기 하시면 나오고요.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영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영상들만 이렇게 해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영상 추가할 때는 제목에다가 뭐였지? 이렇게 해서 제목 적고 완료 눌러주시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영상에 제목을 적어 놓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온달 해묵국을 검색했을 때 이 영상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썼는데 아직 다 안 썼어. 나갈 일이 생겼네. 아직 발행은 못 하겠네. 저장해 놓고 싶네. 그럴 때는 발행을 누르는 게 아니라 요 저장이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면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임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나가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내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글쓰기를 클릭한 다음에 저장을 보면 숫자가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를 눌러주시면 저장된 글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장된 글을 클릭해 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한 다음에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발행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 거예요. 발행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맛집이면 맛집, 블로그 팁이면 블로그 팁, 그리고 방송이면 책이면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카테고리를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옷을 막 빨래를 개려서 수건을 개려서 수건 들어가는 서랍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주제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주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은 저는 무조건 전체 공개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나간 거는 비공개로 했지만 요즘 발행하고 있는 건 모두 전체 공개로 하고 있고요. 발행 설정에서 댓글, 공감, 검색 다 허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갔는데 댓글 쓰긴 좀 그렇고 하트는 눌러주고 싶어. 그런데 공감 허용에 체크가 안 돼가지고 하트가 안 눌러져요. 본인이 모를 수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실수는 하지 말기. 자, 그래서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을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글 옮기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료 강의해, 무료 책자 줄게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카페 공유에서 링크 허용이 있고 본문 허용이 있어요. 내 글이지만 링크만 가져가라. 그럼 링크를 갖다가 놓으면 링크 타고 저쪽으로 올 수 있고요. 본문 허용을 하면 그 글 쓴 게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링크 허용과 본문 허용이 있어요. 혹시 내 글을 누군가가 제가 지난번에 1000명 돼서 그 기념으로 강의할 때 가져가셔라 할 때는 본문 허용까지 제가 체크를 했어요. 누군가 내 글을 가져갈 때 본문까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CCL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발행을 누르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발행 누르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맞춤법도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맞춤법 있죠. 맞춤법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이버가 모르는 맞춤법 있어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 하우 민수 언니를 다 붙였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띄어쓰라고 할 때가 있고 하우 민수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하우 민수 언니로 바꾸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 안 바꿀 거야. 그럴 때는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할 때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글 쓰실 수 있겠죠? 템플릿도 사용하고 글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장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요거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하느냐 하면 화면 공유해서 블로그 이건가? 잠깐만요. 조정이 안 되네요. 다시 조정을 화면 공유해서 화면 공유를 아까 만들어 삼성표 요거 지금 보여지죠? 네이버는 그 모바일로도 우리가 많이 검색하시는데 네이버에 가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거 다운 받으시고요.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내가 놀러 나갔어. 카페 같은 데 나갔는데 얼른 블로그 쓰고 싶네 라고 할 때 또는 핸드폰에 사진은 엄청 많은데 쓸 것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이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요게 글쓰기거든요. 글쓰기 클릭한 다음에 취소 누를 거고요. 글쓰기 누른 다음에 제목 그냥 일단 대충 적어요. 임시 저장할 거라서 좋은 카페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사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면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카페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체크해서 일단 갖다가 놔. 모두 갖다 놔.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첨부를 눌러 놔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제목 적으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좋은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해서 여기다가도 다 한 다음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장을 누르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 저장을 할 거예요. 아까 PC처럼 여기 저장이라고 글자가 써 있잖아요. 등록하지 말고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여기다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PC에서 쓰는 게 편하다고 하신 분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자판이 편한데 핸드폰 자판이 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PC 자판이 독수리인 경우에 핸드폰 자판이 편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임시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디냐 이게 뭐냐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다. 네이버를 열어서 제 글쓰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배그블로그 그 다음에 글쓰기를 가보면 저장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누르라 그랬잖아요. 숫자 누르니까 좋은 카페가 와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유치 언니 유변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카페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저장하셔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박스라고 해서 네이버의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언제든 사진과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저 요번에 써보고 되게 신박해서 지난주에 블로그하고 우리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임시 저장하고 발행하는 거, 네이버 박스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사진 보정법 안 얘기했다. 그죠? 사진 보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사실 꽃만사에서 막 그 100일 잔치 하느라고 사진이 막 제가 막 대표로 찍고 다른 사람들도 막 찍고 해서 막 올렸잖아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썼어. 근데 네이버는요, 똑같은 글인지 똑같은 사진인지 AI가 막 점검한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이면 이거 똑같은 사진인데? 이러고 기분 나빠하고 점수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사진을 여러 개를 아니면 내가 똑같은 사진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썼어. 그럴 때는 이거 또 써도 되나? 혹시 제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요술봉 같은 애 생기잖아요. 요술봉 같은 애가 사진 편집이에요. 얘를 클릭해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그러면 숫자도 이렇게 쫙 그 사진들이 나와서 사진을 꾹 눌러 가지고 옮길 수도 있는데 얘 붙어 있어서 이게 다 붙어 있어서 안 옮겨지네요. 낱개로 되어 있을 때는 사진이 이렇게 옮겨지기도 해요. 사진 순서가 옮겨지기도 해요. 자, 근데 똑같은 사진이라서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하시면 여기 사진 편집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자르기나 회전을 좀 이렇게 조금만 잘라줘도 다른 사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필터. 네. 필터를 써서 색깔을 조금만 달리 해도 다른 사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좋은 게 있냐면 요건 테두리인데요. 액자 모양으로 내 블로그는 액자 모양으로 요렇게 좀 다 해볼 거야 하면 뭔가 테두리를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사진에다가. 하나 좋은 건 요건데요. 서명인데요. 아마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 서명은 내 블로그 주소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요런 거 본 적 있죠? 요런 거 어떨 때 쓰냐면 뭐 내 개인 사진에 쓰는 것보다는 제품 사진, 음식점 사진 이런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 빡 하고 박혀 있는 거죠. 사인해 놓은 것처럼. 누군가 제대로 가져와서 쓰기에 또 잘라서 써야 될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렇게 모자 쓴 그 시그니처 이미지 같은 거 추가해 가지고 써 놔도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도 글자체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사이즈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요. 좀 두껍게 할 거니 얇게 할 거니 밑줄 칠 거니 안 칠 거니 이런 것까지도 서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요 모자이크도 저도 가끔 한 번씩 쓰는데, 이건 뭐냐면 음식점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주차장 사진을 찍는데 자동차 번호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요 모자이크를 클릭해 가지고 네모로 할래 동그라미로 할래 해서, 동그라미 얼굴 같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차 번호 같으면 이렇게 뭐 네모 처리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개인 정보도 어 괜찮고, 그다음에 또 사진도 좀 달라지고 이럴 수 있죠. 텍스트,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마스크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 이렇게 잘라 줘요. 잘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요. 요렇게 잘라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고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이미지 스티커도 여기서 쓸 수 있더라고요. 요거 이따가 이미지 쓰는 거 잠깐 또 알려드릴게요. 요런 것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진에다가 필터를 넣어서 색감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색감이 좀 또렷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한다거나, 아니면 요런 스티커나 요런 거 텍스트를 넣어서 요것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갖다가 어 좀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서리에 갖다 대면 동그란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음 남산 여행, 남산인 것 같아요. 요렇게 써주면 요렇게 옮겨서 요렇게 해서 사진에다가 요렇게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꾸며서 완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달라지는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디 갔어요? 사진? 그냥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같이 다 블로그에 올릴 거야. 그러면 똑같은 사진 쓰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사진 한번 꾹 클릭해서 요술봉 클릭하셔 가지고 사진에다가 약간만 뭔가를 하셔도 네이버에서 똑같은 사진이라고 인지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1일 1 포스팅이 어려워 라고 하실 수 있죠. 1일 1 포스팅 어렵죠. 그런데 적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다. 그러면 프롤로그 상태에서는 안 보이는데, 블로그 상태에서 보면은 블로그씨가 있어요. 블로그씨. 오늘 저는 글을 썼지만 얘가 뭐라 하냐면, 어버이은혜에 감사하는 날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한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요거 답하기 눌러서 쓰시면 돼요. 포스팅 하시면 돼요. 사진 올리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또 뭐야? 이건 어디에 좋아?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에서 여기에서 보여줘요. 여기에서. 핫토픽에서 블로그시에 달았던 글이 있다면, 그중에서 네이버가 선정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블로그는 블로그가 만든 콘텐츠를 많이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블로그시를, 그러면 블로그시 그럼 나 안 나오는데, 블로그시는 어디서 나오죠? 블로그시도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나가게 하고요. 블로그시도 내 블로그에 나오게 하려면 설정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하는지 내 메뉴에서 관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설정. 예, 어디 있더라? 여기 있나 보다. 여기 보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글 배달, 블로그시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배달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배달해 줘요. 아, 나 얘 귀찮아. 그러면 배달 중지 눌러서 확인하면
배달 안 해줘요. 우리 고양이가 문을 닫아놨더니 오고 싶어서. 그래서 배달 눌러주셔야 내 블로그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오늘 쓸 거 없는데 뭐 이러시면 블로그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챗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챗 GPT가 엄청 핫하잖아요. 챗 GPT를 제가 아직 다는 모르겠는데 제 거는 특이하게 네이버에다가 펭귄 수명 이렇게 적으면 여기서 이제 막 챗 GPT가 알려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안 알려주면 챗 GPT 로그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요 옆에 챗 GPT가 막 얘기를 해줘요. 안 해주네. 그러면 펭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뭔가 정보를 쓰고 있다. 그러면 펭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나오죠, 이제. 펭귄의 수명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블라블라. 이걸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펭귄의 수명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해서 메모장으로 가져갑니다. 메모장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갖다 붙여 쓰시면 안 되고 내 말로 바꿔요. 펭귄의 수명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펭귄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종은 한 25년 이상도 사는 펭귄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를 사용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막 하고 책도 쓰고 막 이러는데요. 챗 GPT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정보가 다 옳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 쓰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말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가끔씩 한 번씩 한 문구 정도는 또 챗 GPT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챗 GPT뿐만 아니라 왜 우리 카카오톡에도 아수겁이라는 애 있잖아요. 걔한테 물어봐서도 그 문장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삽입해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일 1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최소 90일은 매일 쓰셔라. 주말까지 쓰라고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주말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주말은 안 하고 싶기는 한데요. 예약 발행도 가능해요. 오늘 써놓고 다음날 예약 발행도 가능하니까 최소 90일은 매일 써라. 그러면 애드 포스트 받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 쓰셔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맛집이나 카페 리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수익화 돼요. 저 계속 블로그 배워가면서 블로그 팁 정리해서 블로그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또 내 마음의 섭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했던 내용들, 고객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살짝씩 좀 피해가면서 써놓으시면 나중에 그 상담에 대한 책을 또 쓰실 수도 있어요. 수연님은 당연히 지금 또 책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써 주시면서 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디지털 디지털 튜터로 1년을 지내며 이러면서 디지털 튜터 했던 거 적어 놓으셨다가 이런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이랬더니 좋았더라. 이럴 때 좋았더라. 이럴 때 만족감 있어. 이런 것들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요래조래 언니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하고 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요.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잘 찍으시면 사진 찍는 데서도 또 연락이 온대요. 이 사진 쓰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해서 카테고리 만들 때 저는 일상은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일상 쓰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시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일상 여행 가거나 카페 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상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품 리뷰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나중에 체험단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글만 써놓은 사람한테는 체험단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저
이런 거. 이거 어때나 맛집 같은 거 체험단 하려고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캡틴 아메리카는 어쩌고 얘도 그 블로거씨 질문이었고요. 요거는 체험단 제품이었고요. 요것도 체험단 제품이었고 요것도 체험단 제품이었고요. 요 마브니 네일은 그 여기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었고 요것도 체험단이었고요. 맛집 같은 경우에는 내돈내산이 더 많기는 한데 요거 형아 막 썰어 요거 체험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체험단 하려고 사실은 '나 이런 것도 쓰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체험단도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리뷰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셔 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먹으러 갔을 때 아니면 뭐 내돈내산 같은 것도 해 주시면 훨씬 더 블로그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단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언니가 알려줄 거에서 블로그 언니가 알려줄 거를 주 메인 카테고리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 메인 카테고리의 글이 제일 많아야 돼요. 어. 여기서 보면 일상이 103개로 많은데 그래도 언니가 알려줄 게가 127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카테고리의 글들도 채워 나가지만 주 카테고리는 내가 좀 더 많은 양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래 이거는 어디에 좋은 거냐면 C랭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이나 그다음 시간에 내 블로그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누가 이렇게 카톡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 블로그란 웹 로그이다. 웹상에다 기록하는 거다. 검색 엔진이다. 광고판이야.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고 정확한 정보 있어야 해. 아, 그럼 나 이제 블로그에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 일상 블로그, 상업 블로그, 정보성 블로그. 나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다 괜찮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 자, 키워드 기획. 내일 저녁 7시까지요. 내일 저녁 7시까지 단톡방에 내가 쓰고 싶은 글 10개 키워드 적어서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간 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연습 해봐야 합니다. 설정했는데요. 자, 카테고리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할 건데요. 이름, 별명 이런 거 조금 쉽게 누군가가 읽어서 불러주기 쉽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해야 블로그형으로 할지 프롤로그형으로 할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까지 다 되고 나면 글쓰기 진행할 건데 글쓰기 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1일 1포스팅 할 때 블로그시 활용하거나 챗 GPT 한번 활용해 보자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맛집 카페 리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유 중지하고요. 네, 우리 행운맘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또 그새 또 깜빡 잊고 세상에 또 성성여왕님한테 전화하라 그랬잖아. 아, 어떡하죠? 자, 키워드 10개씩 단톡방에 내일 7시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3기 신규로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일과 날짜 제가 리플 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맞으면 웬만하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대1 코칭을 빨리 해야 그 설정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요번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는 5분이니까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그게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좀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매일 친구 추가하러 가는 것들을 그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볼 거고요. 요 설정이 끝나고 나면 1일 1포스팅 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힘들게 하지 않을 거고요. 원래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라도 쓰는 거 그냥 1일 1포스팅 우리 드림 가이드님 100일 끝나고 안 한 거 다시 하겠습니다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완벽한 강의였나요? 자, 잠깐만요. 공유 중.